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이 영상을 클릭하시고 보게 되실 텐데,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손녀, 손자가 자폐 성향이 있어서, 또는 주변에 친인척들 중에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발달이 늦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센터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소아청소년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엄마 아빠의 잘못일까요? 유전학적인 결함에 의한 걸까요? 뇌신경 발달적인 이상인 걸까요? 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 첫 번째 책 오픈도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원인은 바로 현대사회 환경에 있습니다. 자폐 성향 아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도 많고요. 미국, 중국,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선진국 나라에 많은 아이들이 자폐증으로 진단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나라들 중에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선진국과 대도시의 양육 환경과 주변 환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통사회와 현대사회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전통사회는 대가족 중심이었고, 현대사회는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요즘 사회는 저출산이 되면서 아이를 하나 내지는 둘을 낳습니다. 외동을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결국 이 차이는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접촉하며 소통할 기회들이 많다는 거고, 사람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극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폐 성향의 주요한 모습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적고, 사람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에 따라서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따라서 행동 모방, 언어 모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잘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들이 더 나오기도 하는 거죠. 결국 그 안의 핵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적어요.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고, 엄마, 아빠 이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적게 됩니다. 네모난 건물 안에 각 가정별로 갇혀서 서로 소통하고 이웃들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발달이 늦어지게 되고 후천적으로 자폐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와 외동인 경우가 치료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상호작용할 형제자매들, 또 자극을 줄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사회성적인 부분들이 속도가 더 좋았습니다. 또 현대사회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가 있어요? 네, 유모차도 있고요. 카시트라든지 이동할 때 이동해서 이동하기가 쉬워졌어요. 전통사회에서는 엄마가 안거나 업어서 함께 이동을 했죠. 안고 업으면서 엄마의 움직임, 엄마의 체온, 엄마의 말할 때 울리는 울림, 엄마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그런 활동성,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가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움직이는 경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유모차 타고 차 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은 적고 가만히 앉아서 차량으로 지나가는 모습들 보게 되고, 유모차 가면서 그냥 눈으로 뭐 불빛이라든지 알록달록 주변 환경들을 몸 중심의 감각이 아닌 주로 시각, 청각 위주로만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시각 자극 추구, 청각 자극 추구라는 그런 성향이 생기고, 시시각적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자극적인 것을 선택적으로 더 보려 하는 것, 청지각적으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 소리라든지 더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려는 그런 자폐 성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현대사회 특징을 보면 요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돼요.
현대사회는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도구들이 많이 대중화됐죠. 그래서 각 가정에 사람이 아닌 사물들이 많이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탐색과 경험보다 사물에 대한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몸을 더 많이 쓸 기회보다 사물을 접할 때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감각 발달이 촉진되는 몸의 움직임, 접촉 이 경험보다 주변의 사물을 단순하게 탐색할 기회들이 더 많다 보니까는 이 감각의 발달이 속도가 더 날 정도의 경험이 많아야 이 한 가지 사물도 다양하게 움직여보고 비틀어보고 연결해보고 싸워보고 하는 이런 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이 감각 발달의 속도가 늦을 만큼 너무 사물 중심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 행동, 상동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폐 성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후천적으로 자폐 성향이 일어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 또 TV 이런 영상 미디어에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요즘에는 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아이패드, 엄마 아빠들은 컴퓨터 다 갖고 있고 집에 이따만한 텔레비전 다 있죠. 어딜 가나 자극적으로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멍하게 네모난 TV, 스마트폰에 앉아서 자극적인 시각 자극, 현란한 청각 자극들을 자기의 생각 없이 자아 없이 마구 받아들이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각 발달이 지연이 되고 영상을 통해서 본 시각 청각을 혼자 계속 반복해서 추구하느라 눈도 산만해지고 기계 소리와 비슷한 소리들 계속 내게 되는 자폐 성향적인 행동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의 문제는 어머님들이, 저도 엄마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졌어요. 공부도 잘 하시고 또 고학력 전문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들을 볼 기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갓난아기를 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마치 큰 문제인가 싶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가 엄마가 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충분히 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가 막연하게 이제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서 불안이 높아져요. 엄마가 되고 나서 자신이 능력 있게 잘해왔던 것, 공부해왔던 것들을, 커리어들이 다 한동안 스탑되고 나니까 우울감이 많아지면서 아이랑 상호작용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아이가 울어. 아이들은 우는 건 당연한 건데 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달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장난감 주고 미디어를 그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또 아이가 어느 시점에 이유식을 어떻게 하고 또 어느 시점에 잘 씻고 또 어느 시점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는지를 처음 엄마가 된 엄마는 그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 상담을 오시는데 아이들이 외동인 경우도 많지만 이제 아이가 둘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두 아이 중에 보통 누구 때문에 상담 오냐? 보통 첫째 때문에 상담을 옵니다. 그럼 첫째가 느려서 이곳에 오면 둘째도 느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만난 아이들의 둘째 80, 90%는 발달도 빠르고 야무지고 말도 또래보다 빠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발달이 느리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이런 자폐 성향 가운데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죄책감에 하루하루 우울하고 고통스러우실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부모님 탓이 아니고요. 이 현대사회가 아이들의 발달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거를 처음부터 잘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또 육아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쉽고 편한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디어 자꾸 보여주게 되고 집에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게 했던 것 뿐인 거죠.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방 관련해서도 강의나 책 쓰는 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미 자폐증이 되어 있고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방과 관련된 교육도 앞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 현대사회에 있는 것들 중에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장 없애주시고, 아이가 충분히 경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제공을 못 해준 부분이 있다면 제공을 해줘야겠죠. 풍성하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전통사회의 환경이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연과 같이 하고 사람들과 좁은 방에서 북닥북닥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게 아이들의 발달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더 이상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되시고요. 우울감 조금 떨쳐버리시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린 가능성 높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해결 방법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고 액션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아이한테 뭐가 좋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 저희 터치아이 TV를 통해서 마구마구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영상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